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은 불완전한 토대를 가진 거인이 되었다. 영토 정복은 3개 대륙에 걸쳐 확장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기존 국가 기관들은 더 이상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없었다. 심화되는 빈곤, 만연한 부패, 귀족 계급과 평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 균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이 시나리오에서 폼페오, 그라소, 체사레가 로마 공화정에서 권력의 기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원전 52년 체사레의 딸이자 폼페오 부인인 줄리아의 죽음 이후 폼페오는 체사레의 종손녀인 옥타비아와의 청혼을 거부하고 그라소의 미망인이자 명문 귀족인 코르넬리아와 결혼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기원전 53년 그라소의 죽음과 함께 폼페이오와 체사레 간의 균형은 확실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기원전 53년 방해, 사기, 폭력으로 인해 선출직이고 임기가 제한된 공직인 마지스트라투라의 교체가 어려워졌다. 기원전 52년에 군단 사령관이면서 법무공무원인 프레투라에 출마한 클로디오는 해방된 노예들을 4개의 도시 부족만이 아닌 35개의 부족에 분배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는 선거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정치적 무기였다. 기원전 52년 1월 알바니 언덕의 법일에서 클로디오는 원로원의 치체로와 폼페이오에게 충성하는 옵티마테 파벌 소속의 티토 안니오 밀로네의 검투사들에 의해 결국 살해당했다. 클로디오의 살해는 거리에서 평민들의 광범위한 폭동을 일으켰다. 원로원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원로원은 폼페이오를 예외적으로 1인 집정관직을 부여했다. 이 옳지 않은 독재는 이미 혼란에 빠진 로마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원로원의 선택이었다. 귀족 계급과 원로원의 지원을 받은 폼페이오는 전통적인 귀족 계급을 대표한 반면 갈리아에서의 승리들로 인해 체사레는 평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상징하게 되었다. 1인 집정관직 주의 덕분에 폼페이오는 국가 전체 영토를 소유하고 통제했으며 군대와 국가 수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체사레는 단지 2개의 속주와 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들만을 가지고 있었다. 체사레는 여전히 갈리아에 있었지만 그의 임기는 곧 끝나갈 무렵이었고 그는 집정관직에 선출되어서 그 직책에 따른 면책특권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48년까지 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싶어 했다. 폼페이오는 체사레로부터 갈리아의 군사 지휘권을 빼앗고 그를 일반 시민으로서 로마에 돌아오게 하도록 원로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원로원은 체사레에게 일반 시민 자격으로 로마에 돌아와 집정관직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체사레는 무장도 하지 않고 면책 특권도 없이 로마로 기원하는 것은 그의 체포와 정치적 자격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점점 더 압박해오는 원로원의 요구에 직면한 체사레는 군대 없이 로마로 돌아가는 데 동의했지만 폼페이오도 그의 희와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원로원의 거부와 수십 번의 최후 통첩에 직면한 체사레는 기원전 49년에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체사레가 그의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로마 공화정의 2번째 내전이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체사레의 대담하고 빠른 공격을 접한 원로원과 폼페이오는 어떤 형태의 저항도 조직하지 못하고 도피를 선택했다. 이 결정은 전략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 폼페이오의 군대는 수적으로 체사레보다 무세했고 수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체사레에게 새로운 병력을 모집하고 병력을 증가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원로원 의원들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도피하는 폼페이오를 따라 브린디시로 떠났다.
체사레가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원로원 의원은 거의 없었다. 폼페오가 이탈리아를 떠나려 한다는 것을 우려한 체사레는 브린디시로 가서 폼페오가 주둔한 성을 포위했지만 결국 폼페오는 그리스로 빠져나갔다. 기원전 48년 여름 중반 그리스의 파르살로는 폼페이와 체사레 간의 결정적인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승리를 확신한 폼페오는 원로원과 귀족들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진영에서는 긴장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오만함과 당연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폼페오 사령부에서는 군사 전략보다는 승리의 보상과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논의만이 분분했다. 일부 원로원 의원들은 체사레의 몰락 이후 추방할 적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폼페오는 승리의 연회를 열 준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폼페오와 그의 군대들은 체사레가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교묘한 함정과 신중하게 고안된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전의 날에 폼페오 군대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패배했다. 패배의 굴욕을 당한 폼페오와 그의 측근들은 이집트로 도망쳤다. 체사레의 호의를 얻고 싶었던 파라오 톨로메오 13세에 의해 폼페오는 살해되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체사레로부터 감사를 받지 못했다. 대신에 기원전 47년 체사레는 파라오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의 누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집트의 지배를 맡겼다. 이집트에서 체사레는 폼페오 잔당들에 대한 정복 작전을 계속했고 마지막 저항 세력을 제거했다. 최종 전환은 기원전 45년 스페인의 문다 전투에서 일어났고 체사레는 마침내 폼페오 지지자들을 물리쳤다.